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접어들면서 이제는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가 한 발씩 물러나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출범하며 중재자로 나섰지만 대표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의정 협상의 물꼬조차 트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비대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재승 안녕하십니까.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상당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이제 엊그제 출범한 전국 19개 의대 교수 공동 비대위원장까지 맡으셨습니다. 현재 의정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어떤 심정이십니까? 네,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사실 3월이 지나고 4월 1일이 되면 의료 파국으로 가는데 이 의료 파국이라는 거가 국민들이 잘 실감을 하지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4월 1일부터는 현재 수도권의 대형 병원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진료량이 줄고 점점 더 문을 닫는 쪽으로 이렇게 갈 거라서 암 환자나 어떤 예정된 정규 수술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기다려지면 결국 전공의가 돌아오고 다시 병원이 정상 복귀를 할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실 건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시점이 4월 1일부터는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거지요. 예. 자, 그러면은 말씀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서 정부, 의협 너무나 강대강 대치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좀 나서서 이거를 좀 중재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전국 교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제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재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네. 지금의 이 어떤 갈등 상황이 왜 해소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 네. 의사들을 대변할 어떤 대표 기구라던가 대표자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던데 생각 어떠십니까? 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 쪽이 훨씬 더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의 전체 대표 단체는 의협이 맞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의대수 정원 2,000명을 딱 못 박아놓고 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의협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입장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협상 테이블에 아예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들이 나서서 중재를 좀 해야 되는데 교수들 입장에서도 원래는 교수들은 대학과 병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전공의 교육에 몰두하는 사람인데 교수들 입장에서도 정부 편만 들 수 있고 없고 의협 편만 들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서울대 비대위에서 고민해서 내놓은 중재안이 정부도 한 발 양보해서 2,000명을 물리고 의협도 완전 전면 재검토를 물려서 의사수 증원 가능하다라고 거기에만 합의를 해주면 어떻게 합의점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가 이제 내일까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네. 사퇴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18일부터 저는 사직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내일 의대 교수들의 의견에 따라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전원 사직이 바뀔 수도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사직 날짜를 3월 18일로 못 박은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내일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일 전국 의과대학 비대위가 회의하려는 거는 각 대학에 가서 교수들이 사직 결의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 논의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저녁 회의에서 19개 대학의 비상대책위원들이 오시면 사직 결의가 어느 대학별로 몇 개 대학이 이제 사직 결의가 됐는지를 그냥 확인하는 자리고요. 사직 자체는 서울대 비대위에서 말한 것처럼 각자 개인의 자유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비대위
의과대학 비대위에서 사직을 결의했다고 해서 각 대학에 강요할 수는 절대 없고요. 3월 18일로 서울대가 못 박은 이유는 첫 전공의가 그 사직서를 낸 게 2월 18일이어서 서울대에서는요. 예. 3월 18일이면 수리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예, 지금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반 네. 여론, 특히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 전공의들의 이제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직 그 환자분은 신경외과 의사가 이렇게까지 전면에 나서서 이번 정부 정책은 그 합리적이지 않고 말이 안 되고 엉터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자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4월 1일 이후에는 그 미래의 4월 1일 이후부터 생기는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는 의료 파국이 이 나라에 닥칩니다. 그런데 그 현직 교수로서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지금의 현재 환자들에게만 미안하다고 자리를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오히려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 국민들분들도 제발 좀 아셔야 됩니다.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의대 2,000명은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제대로 된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되돌릴 수 없는 의료 파국입니다. 4년 전에 의료 파업 때처럼 전공의가 다시 돌아오고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은 4월 1일이 지나면 없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데 그거를 제일 잘 아는 현장 실무자인 교수들이 목소리를 안 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환자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교수들도 사직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나와서 정부의 입장을 좀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예, 여러 심정이 교차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께서 전공의 시절이었던 2000년에 의료 파업 현장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24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의정 갈등의 맞습니다. 골이 왜 이렇게까지 깊어졌다고 보세요? 저는 정부 잘못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의정 갈등이 생겨서 이제 타협이 됐을 때 전부 의사가 이겼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가보면 나중에는 결국 재원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 의료 수가가 낮으니까 재원 문제는 항상 기획재정부가 그 칼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의정 갈등 파업이 있어서 잘 봉합된 것으로 하고 결국 의사가 이번에 정부를 이겼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갔을 때는 결국은 의사한테 남는 게 없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사실 너무 모르고 계십니다. 그 협의체를 그래서 이번에 꾸리려면 저희가 제안한 거는 연구 용역을 줘서 한 6개월이나 1년이나 어떤 기간 동안에 휴전을 하자는 겁니다. 정부도 휴전, 의협도 휴전해라. 그동안에 전공의들 들어와서 진료하고 의대생도 정식 근무하고 대신에 의정협의체만이 아니고 국민단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단체. 그리고 교수하고 전공의 단체로 들어가서 의정이 협의할 때 좀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제대로. 예.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는 이제 뭐 이른바 휴전을 좀 해서 조금 이 상황을 좀 진정시킨 뒤에 의정협의체와 이제 국민들이 좀 참여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라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대전제는 결국에 네. 지금 정부가 내놓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까 말씀 저희가 표현을 좀 빌리자면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확한 네. 데이터는 찾아보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네. 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부분에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유도 좀 듣겠습니다. 네. 그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에 대한 예. 근거에 대해서 그 연구를 조사를 한 세 군데의 기관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세 분의 교수님과 단체들이 내놓은 한국 의대생 의사수 정원의 적정한 숫자는 500에서 1,000명으로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근거 자료가 없다는 거지요. 의사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500에서 1,000명, 의대 학장님들은 350명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0명인데 갑자기 2,000명을 들이대면서 이거는 안 받으면 협상 안 한다 그러면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이 제일 화나는 거는 그 의사 숫자가 아닙니다. 필수 의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 수가가 너무 낮아서 이렇게 낮은 수가에서도 희생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살리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갑자기 의사 수 2,000명 늘린다고 하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안 돌아올 겁니다. 예. 네. 지금 중원 숫자보는 어쨌든 필수 의료 등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앞서 뭐 토로해 주시는 것처럼 뭐 이번 중재안에 대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뭐 의협이나 전공의도 큰 호응은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위원장께서도 좀 극한 대치 속에서 중재안을 내놓으셨을 텐데 많이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좀 각각 네.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제 개인의 의견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 저는 현 상태에서 4월 1일부터는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인데 그 3자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제일 잘못했고 하지만 의협도 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부, 의협, 전공의 세 파트다 나는 절대 양보 못한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정부와 의협이 아니 4월 1일부터는 그러면 환자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저도 의사지만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시점은 세 파트가 양보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제안서를 올리자마자 한 4시간도 안 돼서 정부에서 못 받겠다, 의협에서 못 받겠다, 전공의 대표도 합의한 적 없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세 파트 쪽은 대안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망하게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까? 정말로 화가 많이 납니다, 저는. 예, 정부부터 좀 양보를 하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잘 전달이 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그 강조하셨던 필수 의료와 관련해서 필수 의료를 살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른 대안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 교수께서 제가 알기로 이제 신경외과 뇌혈관 질환을 이제 진료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좀 실감을 하고 계신지 좀 저희가 알고 싶어서요. 이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 분야 뇌혈관 쪽만 말씀드리면 예. 그 의료 대란이 터지기 전에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2년 전에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도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작년부터 해서 필수의료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책은 굉장히 작은 퍼센티지의 그 지원입니다. 당직비 조금 올려주든 이런 식의 지원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원 정책으로는 도대체 이 필수의료를 살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내용이 없습니다. 너무나 좀 허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야 의정 시민단체 전공의 뭐 교수단체 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제대로 그 시간 동안 휴전을 좀 하십시오. 국민들 건강 좀 지키시고요. 이 뜻입니다. 예, 필수 의료 패키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제 재원입니다. 재원 예. 마련을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가 없다면 4년 전이나 24년 전 의약분업 파업 때처럼 똑같이 될 겁니다. 결국 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그거를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을 마련하겠다 했고 나중에 가면 예산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끝. 이게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의사단체에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의협에서도 정부를 믿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 중에 이제 24년 전에 전공의 파업을 이제 경험을 해 보셨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전공의들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충분히 뭐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 마음에 대해서 뭐 아시는 이제 헤아리시는 부분도 계실 것 같으세요. 근데 네. 조금 전에 저희와 이제 이야기하실 때 좀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셨고 나라와 이제 뭐 환자 나아가서 이제 국민들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전공의들에게 제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제가 24년 전에 제가 전공의 신경외과 대표, 그 솔레 대표 할 때는 저도 굉장히 강성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점이 돼서 협의체가 만들어질 때 여기서 물러나면 이거는 비겁하다. 나는 1년 더 유급하겠다. 그런 각오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결국은 의사가 어떠했든 불합리하다는 그런 처우 개선은 억울한 건 압니다. 그런데 결국 의료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지면 대형병원부터 줄도산되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중소병원하고 국공립 그 작은 공공병원 쪽으로 쏠릴 건데 이게 단기간에 이 낮은 재원으로 좋은 고효율의 한국에서 뛰어난 의료 수준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발 전공의 선생님들도 현실적으로 제일 맞는 현명한 대안이 뭔지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십시오. 예. 끝으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환자들의 불안이 가장 커져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EBS 명의에만 그 직간접적으로 일곱 번 출했던 소위 명의 소리 듣는 의사입니다. 그런 제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전면에 나서서 그 국민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저런 의사가 나와서 저렇게까지 약간 서투른 목소리로 얘기할 때는 뭐가 있나 보다. 제발 그 자료를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국민들도 지금은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열흘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는 의료는 끝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암 환자를 한 달 만에 치료받고 뇌동맥류도 한 달 만에 치료받고 이런 좋은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다시 재건하리라는 그 확률도 없습니다. 제발 국민들은 일단 정부를 좀 압박을 해 주십시오. 정부가 마음을 돌려야 협상 테이블에 의협도 앉을 수 있고 정의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열흘 안에만 하면 됩니다. 열흘 안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